다시 출발. 어제 묵었던 모텔에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충전을 못해서 배터리를 챙겨오긴 했는데, 어제도 산행을 했고 해서 일부 배터리로 충전을 한 다음에 오늘도 지금 계속 충전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배터리까지 다 달았네. 그리고 현재 충전 상태는 80% 정도. 영상을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더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자꾸 땀이 나가지고 위에 옷을 하나 더 벗었어요. 보니까 땀이 흠뻑 젖었네 옷이. 지금 아래 속옷도 거의 다 젖은 것 같은데, 땀으로. 은근히 땀이 많이 나네. 일단 내가 예상할 때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산행을 하면 산행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딱 두 편의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이제 1시간 간격으로 지금 50분 진행, 10분 휴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들릴 목적지가 마지막 봉인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하산 방향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좀 살짝 예측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 봉이 아까 내려왔던 불각사였나? 저 쪽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산길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지금 이 길을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쪽에서 하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좀 잠깐 쉬고 있는데 모기가 팔뚝을 물고 있길래 잡았더니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던데, 내 피인가 물린 데가 간지럽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딸하고 아내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체질 여자의 특성 체질 때문에 그런지 변비가 좀 있더라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내가 생활하면서 내 주변에서 아내를 비롯해서 딸을 비롯해서 뭐 같이 가깝게 이런저런 얘기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된 삶에서 여자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대부분 여자들은 변비를 갖고 있더라고.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변을 보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거의 원인은 아마 이런 데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요즘 이제 사무실이 온통 여자 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방구를 좀 시원하게 껴야 되는데, 방귀를 시원하게 못 끼다 보니까
좀 장 활동이 다소 부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에 분명히 충분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여자들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혼자 뭐 화장실을 가지 않는 이상 방귀를 시원하게 뻥뻥 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와 같이, 사람이란 게 같이 있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고, 방귀를 평소에 뻥뻥 끼워 주어야 장 활동도 활발해지고 해서 배변을 잘 볼 텐데, 이런 것들을 참게 되면 아무래도 변비가 생길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고, 그리고 최적으로 여자들이 어떤 생리학적 측면에서 남자보다는 그런 벼의 굵기가 좀 남자보다는 좀 굵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변 자체가 굵다 보니까 요게 그때그때 배출해내지 않으면 일종의 이제 변도 적당히 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 속에서 있으면 그런 뭐랄까 묽은 것이 다 증발해서, 한마디로 묽은 게 아니라 되게 되면서 그게 더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이나 여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사회학적으로 여자가 막 방귀를 막 피면은 좀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재채기도 뭐 여자들은 뭐 시원하게 안 하더만 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어떻게 가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배꼽티를 입고 다니면, 배꼽티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자들 옷이 대부분 이제 위쪽 옷이 짧은 경우가 이제 많거든. 그러니까 살짝 남자들처럼 바지에다가 위에 있는 뭐 메리아스 뭐든 바지에 넣어서 껴있는다기보다, 그 배에 위치하는 부분이 밖에 공기하고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의 옷을 자주 입게 됨으로써 배가 평소에 남성에 비해서 밖으로 공기와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더군다나 배꼽티처럼 짧은 그런 걸 입을 때는 더 그렇고, 적당히 길더라도 어쨌든 바지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는 아닌 그런 짧은 옷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남자들처럼 메리아스 비슷한 그런 걸 입는 게 아니라, 속옷이라고 해봤자 브래지어 착용하고 이제 그런 옷을 입게 되면은 배가 노출되는 환경이 잦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배 쪽이든 위쪽 몸으로 외부와 공기 접촉이 남자보다 많아지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그런 옷을 즐겨 입게 된 경우는 물론 멋을 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고서는 상당 부분 여름이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 가을까지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아마도 어떻게 보면 밀착되어 있는 속옷을 착용하기 때문에 왜 밀착될 수밖에 없냐면 그게 이제 가슴을 보정해주기도 하지만 가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헐렁헐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밀착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피부에 이제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그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남자들보다 좀 상체가 좀 답답하다는 옷을 착용함으로 하는 자체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다가 바지에다가 속옷을 껴있는 방식으로 공기가 꽉 막힌 그런 주차장 산림박물관 헷갈리네. 산림박물관 어떻게 가야 되지? 1.0km만 가면 주차장이라는데 이쪽은 아예 길이 완전 안 좋은데 길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주차장이 1km밖에 안 된다는데 1km면 금방 가는데 아쉬운데 벌써 나서나기는 예상보다 이게 짧네. 어떻게 한다. 왜 주차장이 나오는 거야 벌써. 이거 난감하네. 웬 산림박물관이라고 쓰겠지. 박물관이 거기 있나? 근데 길이 안 좋아. 가게 조금만 가볼까? 여기만 안 좋네? 아무튼 그래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공기가 통하는 그런 옷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 한번 그렇게 입다 버릇하면 그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는 옷을 입으면 되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자들이 변비를 일으키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조성하게끔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래 너한테 뭐 강요하는 것도 다시 있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가. 내려가는 길 같은데 일로 가봤자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데 애매하네. 어떻게 하지? 딱 보니까 느낌이 다른 차로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 주차장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애매하네. 어떻게 한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죠. 아무리 빨리 가도 3시간 걸릴 텐데.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는 게 그렇다고 벌써 하산하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시면 의미가 없으니까. 뭐 봉이라도 있으면 구경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다니시고, 이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네. 애초에 거기서 출발했다면 대부분 주차장에서 왔을 텐데. 여기서 1.0km만 가면 주차장이라니까 너무 아쉬워서 다시 그 애국인들 만났던 데로 가서 그쪽으로 하산해야겠다. 차라리. 그다지 썩 다시 오고 싶은 산은 아니야. 아, 거기다가 더 한 가지 또 곁들이면, 여자들은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치마까지 입는다고. 그럼 치마 역시 속옷을 제외하고는 하체까지 이제 외부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온몸이 바깥 외부 공기와 그대로 접촉될 그런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이런 소화기관이라든가 장기관에 반드시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병비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차갑게 노출되면은 이제 설사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살짝 해보면서, 그 남자는 뭐 딱히 배설하는 것 외에는 신체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자는 아기를 출산해야 된다는 그런 신체적 조건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몫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남자질에 비해서 그쪽 계통의 기관들이 남자보다 더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굵은, 그러니까 아기를 그것을 통해서 아기를 뭐랄까
배출한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배출을 하려면은 그 기능들이 충분히 평소에 작용할 수 있도록 생리적으로 그렇게 발달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덩달아서 대변도 남성에 비해서 충분히 굵게 더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변이 굵은 만큼 아까 말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변비가 일어날 확률도 높지 않나. 나도 어렸을 때는 변비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변의 굵기도 상당히 굵은 편이었고, 근데 언제부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적 긴 호르몬이 더 많아지면서 변 굵기도 얇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변 굵기가 내가 생각해도 굵었어요. 그리고 변비도 좀 있었고, 한번 이렇게 제때 변을 못 보고 참으면 그렇게 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어렸을 때, 나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변이 안 나와서 막 애가 고생을 해서, 원래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정도가 됐는데, 사실 병원에 간 건 아니고, 이제 변이니까 말 그대로 거의 물기가 없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안에서 굳은 채로, 더군다나 굵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항문을 통해서 그게 배출이 되던데 나오질 못하니까, 사실 이제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아무리 힘을 줘도 그게 나올 수가 있나. 이미 굵을 대로 굵었고, 뭔가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어야 항문을 통해서 나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이건 부모님 얘기야, 부모님이 해주신 얘기야. 그 변을 힘주고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긁어냈대.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게 빠지더라. 물론 조심조심해서 했겠지. 그런 적도 있었다, 네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 굵기도 굵었고, 굵은 만큼 변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변을 참고 나면 이제 완전히 되게 묽은 게 아니라 완전히 된 변이 돼서 항문을 통해서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 어렸을 때 경험,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 호르몬 자체가 체질적으로 또 그런 환경을 만들고, 여러가지 상체와 하체가 외부의 공기에 노출되는 여러가지 증상들, 이런 걸로 통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변비를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지? 아까 그 바위가 있는 사람이 좀 모여있던데, 거기 누가 잠깐 실례를 했는데 변이 상당히 굵더라,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지.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들이 자주 올 것 같은데 거기다 실례를 했을까.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근데 내 추측이 충분히 완전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뱀에 잘 물리는가. 그래서 성경 속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고, 여러가지 내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충분히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지금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뭐 짐작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한데, 일종의 호기심 같은 거지. 누군가는 그러던데,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갖고 그래야 삶이 창조적이고 풍부하다, 뭐 이런 어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특히 아인슈타인은 80의 나이에 이르서도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았다. 한참 내려왔는데 이제 가파른 길을 거기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이쪽이 이렇게 그냥 산길만 있고 별볼 일 없었으면, 알았더라면 별로 오고 싶지 않은 코스네. 그다지 뭐 구경할 것도 없고 길도 좋지도 않고.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네. 5시쯤에 그리고 비가 온다더니 다시 밝아졌지. 약간 좀 어두컴컴해. 야, 이렇게 위에 옷을 벗었는데도 얼굴은 땀이 그런데 상체에서 땀이 엄청 흐르네.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아까 왔던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요즘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사람의 몸의 생김새, 물론 얼굴의 생김새도 그런 영향을 주겠지만, 특히 얼굴보다는 사람 몸의 체형, 몸의 생김새라기보단 우리가 이제 체형이라고 하는데, 그 체형을 보면 웬만한 이 사람의 많은 부분을 추측할 수 있어. 아니, 그냥 그렇게 추측이 돼. 이게 살면서 이제 여러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또 사실상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사람이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형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처럼, 나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자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산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체형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전혀 운동조차 않는 사람이다, 걷는 것도 잘 싫어하고 잘 걷지도 않는다, 그럼 또 체형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그런 신체 체형이 건강에 미치는 그런 영향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형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허리 고통으로 허리 통증을 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뭐 두통이나 뭐 이런 쪽에 그걸 자주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소화계통의 고통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나도 이렇게 산행을 안 하고 그런다면 좀 철이 바뀔 때마다 배앓이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근데 산행을 한 뒤로는 그런 게 싹 없어졌어. 그만큼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체형을 만들고, 그 체형이 결국 그 사람의 삶에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여러 가지 몸의 균형과 건강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혹은 겨우겨우 해내는, 그냥 버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빈번하게 여러 번 듣고 말해왔던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사실 이 말을 누가 맨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공체조를 늘 했었잖아, 같은 시간에. 근데 내가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분명히 확실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공체조를 시작한 건 기억이 나요.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시간이 되면 그 방송이 울려 퍼졌지. 공익체조 시작! 뭐 음악 나오면서, 그게 아침이 됐고 저녁이 됐다. 내가 저녁에도 항상 같은 시간에 들은 것 같아.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애국가도 나왔던 것 같아.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그리고 아침에 그 시간에 국기를 달고 다시 또 국기를 내리고, 또 저녁쯤에 아마 그게 6시였던 것 같아. 아침 6시, 저녁 6시.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공익체조를 하고, 그래서 늘 강조했었지. 체력이 곧 국력이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를 강조했었지. 나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하는 편인데, 만병의 근원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것이고, 내가 아까도 저쪽에서 올라오면서 말을 했지. 대부분의 병은 활동을 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다고. 그만큼 이 체형을 움직임으로써 체형이 변화되고, 그런 건강한 체형이 건강한 정신을 깃들게 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설령 그 사람이 뜻한 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런 걸 잘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그는 적어도 병치레로 고통받거나 아파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았고 계속해서 움직일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움직이고
수영이 나빠져서 건강에 악순환을 일으키는데 운 좋게 뭐 성공을 했다고 쳐. 그럼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성공이란 개념에서는 행복할지 몰라도 병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깃들게 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성공의 발판이 된다. 설령 성공에 다다른 길이 더디어지거나 혹은 성공에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상태일 거고 잦은 병치레로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사람이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으니까. 아픔에 온갖 거기 그 아픔의 고통에 신경 쓰이게 되고 제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 배만 살짝 아파도 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게 되고 또 약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온전하게 치료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그 가파른 언덕을 거의 다 올라가네. 오늘 또 제대로 땀을 흘리는군. 이제 좀 땀을 흘리니까 온몸이 운동을 한 것 같네. 한 30분 지났으려나? 아니야, 생각보다 더 많아. 그렇지, 생각보다 더 40분가량 지났네. 좀 더 진행을 했다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영상 촬영하면서 오늘 산행 일기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근데 코스가 봄과 봄길이 상당히 짧구나. 산이 험한 산은 아니네. 상당히 오래 걸릴 줄 알고 6시간 이상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에 빗나갔어.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차라리 아까 그 뭐지 꼬마이가 갔던 글로 내려갈까. 근데 완전 반대 방향이던데. 또 여기 절과 만날 수가 있지. 무슨 절로 내려가는 길이구나. 아마 아까 그 사람이 서둘렀던 이유는 곧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해가 져서 어두워지려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내 경험상. 추측을 해보면 아마 7시쯤에 바이크 있는데 도착할까 싶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김제에 도착할 것 같고,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지? 냉장고에 지난번에 사둔 삼겹살이나 뭐 있는데 그거 계속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밥을 해서 그걸 구워 먹어야 되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김치도 없고, 아니면 그걸 들고 가서 프라이팬에다 들고 가서 사무실 가서 해 먹을까? 사무실에 있는 게 김치도 있는데 밥도 있고. 근데 씻어야 되는데 땀을 흘려서 빨래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애매하네. 아니면 조금 일찍 서둘러서 식자재 마트 가서 야채를 조금 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까. 그 고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냉동고에 얼려놓고 있는데 좀 꽤 지났는데 한 달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기는 버리는 걸로 하고 사온 야채로 잘게 썰어서 뭐 비벼 먹든지 하도록 하고, 그 식자재 마트가 몇 시까지지? 10시까지인가? 오늘 하나? 추석이라 쉴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한다 그럼 그냥 사무실로 가야 되겠네. 고기고 뭐고 씹고 고기만 구워 먹었으면 되니까.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으겠네. 사무실 가서 라면 끓여서 먹고 밥이나 말아 먹어야겠다. 그리고 다시 숙소 가서 쉬고, 내일 몇 시부터 비가 오나?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풀이지? 이런 게 많네, 여기는. 아까부터 목이 칼칼한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저기 정상에 벤치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네.
이쪽 산은 은근히 도둑가시가 많네. 도둑가시는 야생하는 풀인데 지나가기만 해도 옷에 달라붙어서 그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지. 동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떼나면 이제 거기서 운 좋게 땅에 잘 떨어지면 씨가 돋아가지고 다시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신이. 운이 나빠서 이상 뭐 돌 위에 떨어진다든가, 물론 돌 위에 떨어져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착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씨가 싹 튀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딱 40한 9분이나 됐을 것 같은. 한 46분. 여기서 잠깐 쉬었다. 아마 다음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듯.